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방금 이주영 의원님께서 그 소녀상 관련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우선 거기다 이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 10억 엔을 주었는데 10억 엔을 주었으니 성의를 보여야 한다라고 NHK의 아베 수상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예, 제가 아는 한 이면 합의는 없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돈은 받았지만은 소녀상과는 무관하다는 외교부 말보다는 돈을 주었으니까 성의를 보여라 하고 말하는 아베 수상의 말이 더 오히려 솔직하게 들려요. 우리가 들을 때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듣지 않을까요? 예, 지금 모두 제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질은 결국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반성을 총리가 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 조치로서 이제 정부 출연 자금을 내는 거. 이 세 가지가 이제 본질인데 그런 식의 이제 그 표현을 들었을 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예, 아무래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외병이 이 명나라 장수한테 황금을 보내서 싸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거 역사에 나오죠. 마치 그런 식으로 일본이 돈을 주고서 발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10억 엔 준 것 때문에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생각 같으면은 우리 정부가 금년도 예비비 중에서 10억 엔을 그냥 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될 거는 이제 제가 뭐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돈의 다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반성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정부 돈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와 같이 이제 민간의 돈이 나온다든가 한 게 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100억 원을 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경우는 이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 한일 관계사를 아시는 분들이 자세히 이제 보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걸 대개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발언 자체는 이제 우리 국내에서 많은 그런 이제 그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욱더 이러한 이제 그 한일 양국 간의 상대방을 이제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우리 국민들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하거든요. 돈 뭐 몇 푼 되도 않는 거 가지고 우리 국민들 마음이 상하니까 그걸 차라리 처음부터 안 받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대책을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대책을 잘 좀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왜 일본 대사하고 부산 총영사를 일본이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외교부가 거기에 대한 이제 뭐라고 표시나 그 항의 뜻으로 그런 것 같은데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유감 표시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외교관례상 항의를 할 때는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면담했다고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뭐 그것은 뭐 당연히 부르니까 그건 당연히 초치입니다. 초치인데 이제 초치해서 결국 면담을 하는 거니까 뭐 그 자체가 이제 특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이런 사경수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직접 주한 대사를 불렀다는 측면에서 저희 정부의 그 아주 엄중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자세의 엄중함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어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면담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좀 이색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말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귀국헌대 관련해서는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10년간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들어오신 데 대해서 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부가 거기에 의전을 맡겠다, 또 환영 행사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좀 또 논란이 있었어요. 앞으로 반기문 전 총장이 의전을 부탁하면은 그걸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뭐 저희가 이제 이미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반 총장께서 이제 돌아오신 후에 아주 귀국 직후 단계에서는
전직 그 이제 사무총장으로서 유엔에서 보내는 그런 이제 뭐 경험들도 있고 그런 어떤 이제 최소한의 그런 그 이제 의전적인 측면의 행사들이 이제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그 요청이 있게 되면은 과거의 전례와 이제 관행에 따라서 적절한 협조 제공을 이제 검토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전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이제 다른 나라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의 예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아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당되는 나라에서 나라에서도. 그 사무총장을 배출했던 나라에서 예. 자기 나라 출신 사무총장이 오게 되면은 예. 그러한 이제 나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해준 나라도 있고요. 그런데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대통령 출마했습니까? 바로 거기서? 물론 이제 그건 아닙니다만은. 이 경우는 많이 그러니까 다르죠. 저희 외교부로서는 지금 반 총장이 뭐 이제 출마하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이제 귀국 직후에 최소한 그 사무총장 자격으로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검토를 한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라요. 그 조기 대선이 유력하게 예측되고 있기도 하지만 또 반 총장 자신이 귀국하기 전부터 또 귀국하면서도 뭔가 출마 의지로 보여지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그분은 대통령 나오실 분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그런데 정부가 그거를 의전이라는 구실로 그렇게 하면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앞으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예. 다른 코피 아난이나 또 뭐 다른 분이 누가 한 분 더 있던데 이런 분들은 임기 끝나자마자 대통령 나온 분이 아니었어요.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뭐 그런 이제 이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전직 유엔 사무총장급 인사가 서울에 올 때에도 그쪽에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의전적인 거, 차량 제공이라 이런 걸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선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저희 이제 그 출신 사무총장이 왔을 때 그러한 수준의 아주 최소한의 그런 것을 많이 요청할 경우에 그걸 제공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이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볼 겁니다. 알겠는데요. 그게 전직 국제기구 수장에 대한 무슨 그 의전에 관한 법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최초로 이제 유엔 사무총장 배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법이 있는 게 이미 아니기 이제 때문에. 과거에 이제 2015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필레이 전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전직으로서 왔을 때도 전직임에도 불구하고 잘 압니다. 내가 하는 말씀은 그런 문제들이 이게 상황윤리적인 측면을 검토를 고려해야 된다니까요. 대선이 없을 때와 있을 때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국면에서 정부가 나서서 그걸 지원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건 편파적으로 정부가 누구를 특별히 지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요청이 있더라도 안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전직과 관련된 그 아주 그 최소한의 의전 행사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그 성격을 봐가지고 잘 판단할 겁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해야 할 일은 그런 반 총장 의전을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문제는 1946년에 그 유엔 총회에서 결의한 거 있죠. 결의사항. 유엔 총회 결의에 사무총장을 지낸 분은 바로 이렇게 그 정치에 참여하는 걸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한 그 부분을 위반하고 나오시는 데 대해서 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신뢰를 고양하기 위해서 대책을 오히려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뭐 저도 그 46년 그 결의가 채택된 것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외교부로서는 뭐 하등의 이제 정치에 관여할 뭐 필요성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직 유엔 사무총장에 합당한 그런 이제 대우를 그동안의 관례와 따라 선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냐 이걸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이 앞으로 유엔 사무총장 하기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유엔에서 총회에서 결의한 걸 위반하더라 이런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한국 사람 사무총장 시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유엔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나라를 설득해야 할 때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유엔 결의를 준수하라, 안보리 결의 준수하라 이렇게 구원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위반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만 더 간단히 물어보면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미국에 다녀오셨죠. 네네. 우선 그게 지금 박 대통령이 지금 권한 정지가 돼가지고 있는데 그 대통령을 돕는 참모인 그 안보실장이 갔다 온 게 그게 적절한가? 국방 문제에 대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하면은 국방부 장관이 갔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제가 그 법적인 해석은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 신행정부의 예. 그 장가 내정자들의 경우는 1월 20일까지는 이제 상대방을 다른 나라의 카운터파트를 만나는 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 국가안보보좌관처럼 강요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제약이 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린 보좌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랑 네 번을 만난 거고요. 김관진 실장은 아마 이제 권한대행을 또 지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수석이나 실장들은 지금 권한대행 업무도 이제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방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1월 20일 이후에 아마 국방장관도 가시고 저도 아마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